네, 369페이지입니다. 어, 3번 문제, 3번 문제. 자, 볼게요. 자, 3번 문제가요. 그, 문제를 보시면, 여기처럼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수령하였다. 요 문장이 핵심입니다. 요 문장이. 그럼 우리가 어저께 주식 배당을 받으면, 그만큼 주식 수는 늘어나지만, 그만큼 한 주당 가격이 떨어져서 총 우리 자본의 금액은 영향이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수령이기 때문에. 여기 핵심 있고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현금 배당 8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받은 것만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알죠? 그리고 지분율 5%니까 여러분들이 800만 원 5% 곱하면 안 됩니다. 또. 알죠? 그냥 5%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현금 배당 800만 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서 4월 19일자로요. 차변의 보통 예금 800. 대변의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죠. 배당금 수익. 요게 끝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주식 배당 공개하고 계시면 안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몇 페이지냐면 371. 자, 371페이지에 1번 문제, 3번에 1번 문제입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게,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의 종료일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의 종료일로 암기.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종료일로요, 뭐하고 뭐를 상계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종료일. 그쵸. 부가세 대급금하고 부가세 예수금을 상계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문제는 그걸 안 줬죠. 부가세 예수금. 요게 우리가 매출세액이고요. 매출세액이고 부채입니다.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 요게 매입세 공제액입니다. 이게 자산이었죠?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정리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뜸을 정리합니다. 정리니까 우리가 반대편으로 까는 게 정리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냐? 자, 여기 부가세 대급금 있잖아요. 이 부가세 대급금이 여기. 자, 얘가 자산이기 때문에, 요 자산이기 때문에 정리는 대변으로 정리하는 거죠. 12월 31일자로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을요, 대변으로 정리를 해줘요. 3,230만 원을. 이게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니까 대변이잖아요. 그럼 대변을 정리해주면 차변으로 정리해주면 되겠죠. 차변으로 부가세 예수금 4,560만 원을 일단 정리를 해줘요, 여러분들. 자, 여기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2기 확정 신고 기간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잖아요. 요거에 대한 세금은 언제 내냐면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내면 되는 거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실 게 요게 납부세액이 나오는지 환급세액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문제는 납부세액 나와요? 환급세액 나와요? 납부세액입니다. 왜? 요 부가세 예수금 얘가 매출세액이란 말이에요. 그럼 매출세액이 지금 4,560만 원 뛸게요. 만 원이고, 그 다음에 요 부가세 대급금 얘가 매입세 공제란 말이에요. 빼기. 그래서 매입세. 얘가 3,000
230만 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가 플러스가 나오면 납부인 거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인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납부세, 플러스니까 납부세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납부세액이 네, 1330만 원만큼 나옵니다. 동의되세요? 근데 여러분 요거 보세요. 뭐냐면, 어디 갔냐. 얘가 중요합니다. 미수금 있잖아, 미수금. 뭐냐면, 요 미수금 잔액이 예정신고 때 미환급된 세액이래요. 그 배우셨지만 우리 예정신고 때는 일반 환급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확정신고 때 내야 될 세금에서 까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정신고 때 미환급된 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죠. 요게 핵심이에요. 미환급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감. 이걸 그대로 돌리시면 됩니다. 그럼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라는 건 다시 120만 원 빼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정신고 때 못 돌려받았을 때는 미수금 잡았겠죠, 미수금. 맞죠? 그럼 미수금 잡은 걸 차감하라. 그걸 분기 그대로 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맞죠?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대손세액 공제에도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그거를 분계로 표현할 땐 부가세 예수금을 깠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맞죠? 그럼 예정신고 미환급된 세액을 까라라는 건 미수금 까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미수금 되어 있는 걸 채권이잖아요. 걔를 대별을 까는 거예요, 미수금. 그리고 거래처는 세무서 있나? 세무서가 없을 건 없네요. 그러니까 미수금은 거래처 걸 수가 없어. 어떤 세무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얘가 얼마냐면 120이잖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야 계산하면 요게 1000, 여기까지만 보면 1210만 원의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1210만 원 내는 거잖아요. 원래는 1330만 원만큼의 납부세액이 발생했는데 예정신고 때 미환급된 세액은 여기에서 빼는 거죠. 빼니까 나의 미지급 세금은 1210만 원인 거예요. 했죠. 그렇게 하려면 미수금 차감한다라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대신에 원래 1210만 원인데 여기 가산세 있죠, 여러분? 가산세. 가산세요. 가산세는 납부를 더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에다 다시 더하기 10만 원 하게 되면 1220만 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나요? 그럼 여러분 질문 좀, 여기 나와 있나? 우리 가산세는 여러분들 계정가운 뭐로 잡죠? 잡손실? 그건 실무. 실제 업무는 잡손실. 세금과 공과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요. 우리 시험은 안 돼요. 우리 시험은 안 됩니다. 네, 세금과 공과에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현실 말고요. 실무하시는 분들은 회계로 다시 우리 시험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세금과 공과입니다. 알죠? 잡손실은 실무에서 쓰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전자신고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잖아요. 10,000원. 확정신고 때.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계정 과목. 자빅. 알죠? 그래서 전자신고세액 공제 혹시라도 나오면 자빅 쓰시면 돼요. 알죠? 가산세는 무조건 세금과 공과 처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은. 네. 이의제기 하셔도 안 받아줍니다. 그죠? 진짜요. 실무 이의제기는 안 돼요. 우리 시험은. 그분들도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차변의 세금과 공과 10만 원 이렇게요. 그럼 대변의 미지급 세금이 1월 25일까지 내야 될 세금이 1220만 원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분계를 끊을 때는 문구를 잘 알고 계시면 그 문구를 분계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아셨죠?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되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어디 있냐면은, 99에는 말로 좀 떼볼게요. 99에 3-2번인데요. 어디 갔냐면, 357페이지입니다. 357, 기출문제집 357.
기출문제집 357페이지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아래에 있는 중간에 있는 거요. 여러분들 이것만 외워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이거 한 거 같은데 하지 않았나? 아, 했어요? 이거 했죠? 했구나. 미안합니다. 어쩐지 여기 낯익더라. 쏘리요. 자, 그럼 어디로 가냐면 101회차. 자, 101회차 3-2번. 어디냐면 330페이지. 330페이지. 어디 갔냐? 330페이지에 2번 문제입니다. 문제 3번에 2번. 만기보유증권 문제도 가끔 나오더라, 가끔. 자, 여기. 이거 말로 해볼게요, 여러분들. 뭐냐면, 자, 지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사채 문제가 아니에요. 왜 사채 문제가 아니냐? 여기에요, 뭐냐면, 자, 금성이 발행한 액면금액 200만 원인 채권, 여기 사채잖아요. 사채를 여기 있죠. 만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했대요. 만기 보유 목적이니까 만기 보유 증권 계정 과목 쓰세요 라는 뜻입니다.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20X1년 1월 1일 입장에서 어떻게 분계를 끊었을 거냐면 차변의 만기 보유 증권. 네, 만기 보유 증권은 액면가에 안 쓴다라 순액으로 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순액으로 1, 8, 5, 0, 7, 8, 7 요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때 아마 했었죠. 사채는 우리가 사채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쪽 같이 쓰는 거지만 여기 만기 보유 증권 쪽 채권 같은 경우는 그냥 순액을 쓴다라고 그렇게 회계 기준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현금 얼마 이거 적고요. 근데 우리가 분계에서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이자 비용과 사채를 취득하는 자의 이자 수익 같겠죠, 여러분들? 같아요. 그러면 요때 요 만기 보유증권의 장부 금액은 1850757인 거잖아요. 장부 금액이 1850787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사채로 따지면 사채 발행하는 회사는 이렇게 적힌단 말이에요. 사채 발행하는 회사는 액면 금액은 200만 원짜리 사채인데 1850787에 발행한 거예요. 발행자요, 발행자.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반드시 사채 액면가액 적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적냐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뭐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장부 금액 1850 787 이렇게 총액으로 표시해 주는 거고요. 계산하기 귀찮아가지고 살차를 생략. 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 그냥 순액을 적어야 되냐. 요 1850 787 그냥 적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채하실 때 이자 비용은 1850787에다가 787 우리가 유효이자를 곱하잖아요. 맞죠? 그럼 똑같아요. 만기보유증권도 이자 수익은 1850787에 시장이자율 10% 곱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20X1년 12월 31일자에 회사의 이자 수익은 사채 발행하는 회사 이자 비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자 비용이든 이자 수익이든 어떻게 계산이 됐냐면 장부 금액의 유효이자를 곱했었죠, 여러분들. 네, 유효이자를 곱하니까 여기 있는 1850787에 10%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채 발행하는 회사 이자 비용이기도 하죠. 이렇게요. 네, 계산하시면 18507 이렇게 되겠네. 소수점 미만 절사니까. 절사가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뭐냐면 우리가 표시이자는 매년 말 현금으로 수령한대요. 그럼 표시이자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액면이자 얘기하는 거예요. 액면이자를
사채 발행하는 회사는 주는 거고, 나는 액면이자를 받는 거잖아, 돈으로. 그죠? 그럼 우리가 표시이자는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냐면, 액면 금액 곱하기 표시이자율 또는 죄송합니다. 액면 금액 곱하기 표시이자율 또는 액면이자를 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요게 액면이자 구하는 공식이었어요. 동의되시죠? 자, 그러면 현금으로 수령했다라고 했으니까 현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액면 금액 200만 원. 여기에 표시이자율이 여기 7%라고 이거 뭐냐? 표시이자율이 7%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현금으로 받는 이자는 1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 화면 보시면. 내가 이제 사채 취득자잖아요. 내가 은행에 200만 원 저금하면 10%인 얼마를 받는 거냐면, 네, 얼마야? 200만 원에 10%니까 20만 원 받는 거거든, 20만 원. 맞죠? 20만 원 받는 건데, 예, 상대방, 사채 발행하는 회사가 7%니까 14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6만 원의 이자를 3년 동안 덜 주고 있잖아요. 맞죠? 그것만큼 현재 가치를 한 게 요 200만 원과 1850787의 차이예요. 현재 가치 한 게. 현재 가치 하지 않으면 6만 원씩 이자를 덜 받는 거잖아요. 표정도 안 좋으신데? 그것도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현재 가치 하면 시장에 은행에 저금할 때보다 네, 요 200만 원과 1850787의 차이만큼 이자를 덜 받으니까 현금 이자를 덜 받으니까 미안하지만 네, 안 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 발행하는 회사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나한테 야 1850787 빌려주면 나중에 만기에는 액면금액 상환하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지금 1850787을 빌려주는데 나중에 200만 원을 받으면 네, 은행보다 덜 받는 이자에 대해서 더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손해가 아니다라고 했죠. 했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 요 채권이 나중에는 200만 원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1850787에서 요 200만 원의 차이만큼 만기까지 추가로 더 지급받을 이자죠. 내 입장에서는. 사채 발행하는 회사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만기까지 추가로 지급할 이자고. 맞죠? 그럼 사채 취득자는 할인 발행에서는 사채 취득자는 만기까지 추가로 지급받을 이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거를 사채 발행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까가지고 여러분들 부채를 늘리는 거고. 여기는 그냥 채권을 자체를 늘려버리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기에다 나머지 만기 보유증권 요걸 잡으시면 돼요. 여기다 만기 보유증권 나머지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저께 수업한 영상 안 올렸거든요. 꼭 훑어보세요. 사채 쪽.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채 발행자 입장에서는 할인 발행을 부채를 늘리는 걸 부채를 차감하는 걸 빼서 늘리는 거고요. 여기는 차감 계정 같은 거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채권 자체 그냥 바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나중에 채권 계속 올리면 200만 원 된단 말이에요. 만기에. 자, 넘어가겠습니다.